인사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강명원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조합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 선정 이후에 이렇게 빨리 저희가 2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도 조합장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정말 빠른 걸음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 김성민 부장이 설명을 했지만 이 추가 2주기 금리가 가장 궁금하실 건데 아직 확정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이긴 합니다. 다만 조합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다른 데보다는 빨리 2주기 금리를 확정할 수 있도록 저도 사내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례로 보는 추가 2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진행됐던 그런 사례를 통해서 추가 2주기가 어떤 구도로 조합원 여러분들께 대출이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기는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기본 2주기와 추가 2주기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 2주기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조합원 여러분들 갖고 계신 대교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2주기고요. 추가 2주기는 기본 2주기로 2주를 나가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공사의 신용 공여를 통해서 받는 신용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추가 2주기는 2022년도에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저희 시공사에서 조합원 여러분들께 추가 2주기 대출을 허용하게 되었는데요. 2022년도 9월 26일에 보시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2주기를 대여를 제한하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도정법 시행령 제96조의 2에 보시면 제한이 금지되는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기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 금리 중에 낮은 금리보다 더 낮게 대여하는 것은 금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 하나은행에서도 조합원 여러분들께 금리를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교 아파트의 기본 2주기는 3.9%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시공사에서는 그 3.9%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추가 2주기는 어떻게 대출이 되느냐? 첫 번째로 이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조합으로 추가 2주기 규모를 신청을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가 2주기에 대해서 사전에 좀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추가 2주기 규모가 다 해서 약 3천억 정도 규모로 지금 전달받았는데 이 조합원 여러분들은 조합에다가 추가 2주기 신청을 하시고요. 조합은 그 추가 2주기의 전체 규모를 취합을 해서 저희 시공사 삼성물산에 사업비로 대여 신청을 합니다. 사업비 대여 신청을 하면 저희 시공사는 조합으로 사업비 대여를 해드리고요. 조합에서 조합원 여러분들께 각 개별적으로 추가 2주기 대여를 해주는 구도로 추가 2주기가 대출이 됩니다. 이 조합에서 조합원 여러분들께 추가 2주기 대여를 할 때는 각각 개인별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 돈 빌려줬다라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곡동 재건축, 저희 도곡 3호 재건축 현장입니다. 저희 삼성물산이 2022년도에 수주를 하고 12월 달부터 이주를 개시했던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소규모 단지였습니다. 대상 조합원이 약 119명이었고요. 추가 2주기 규모는 약 200억 정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죠. 3천억 정도 규모가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금리가 5.39%였습니다. 굉장히 좀 높죠. 2022년도 12월이면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예요. 코로나 말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다 들어보셨죠? 그 시기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을 때 이때는 추가 2주기를 대출을 했기 때문에 약 5.39%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 2주기 신청 절차를 말씀드리면 2주 예정일을 먼저 확인해서 2주 예정일 30일 전에 2주관리센터 아까 조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주관리센터가 이제 개설이 될 거예요. 저희가 2주 개시합니다 하면 단지 인근이라든지 조합 사무실 인근에 2주관리센터가 개설이 되면 가서 신청하시고 기본 2주기를 먼저 신청을 하십니다. 기본 2주기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기본 2주기 안 받고 추가 2주기 대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 기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2주기의 금리는 절대로 추가 2주기보다 높지 않습니다. 추가 2주기가 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2주기를 먼저 신청을 하시고 나서 추가 2주기 신청을 하시면 되고 서류 검토하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근저당권은 대여금의 약 120% 설정을 하게 돼요. 다들 이제 대출을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권 최고에 보통 120% 잡죠. 이거는 기본 이주비, 추가 이주비 다 공이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은 대여금의 120%로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추가 이주비 대여금이 지급이 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이주비 신청 서류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추가 이주비도 마찬가지고 기본 이주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주를 나가시는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주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받았었고요. 이 도곡동 재건축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신분 확인하고 현황, 공가 확인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서류들을 확인한 후에 추가 이주비가 대출이 됐었습니다. 대여 대상은 기본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이주가 안 되시는 조합원분들 그리고 기본 이주비 대출을 받아도 이주할 비용이 부족한 조합원 여러분들께 추가 이주비 대여가 나갔고요. 그리고 대여 금액은 이 도곡동 3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주할 전월세 보증금 범위 내로 제한을 뒀었습니다. 지금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합과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담보 설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여금의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나는 추가 이주비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라고 보시면 이 이주비 총 한도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아까 채권 최고액 120%까지 저희가 설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LTV 100%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내가 종전가가 30억이다 했을 때 30억을 다 이주비로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120%를 감안을 해서 종전 자산 평가액의 약 80% 수준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주비의 총 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3동과 5동은 종전가가 평균적으로 약 30억 정도, 그리고 2동은 약 37억, 1동은 44억 정도의 종전가 평균입니다. 그러면 1주택자분들은 기본 이주비 6억 정도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요. 추가 이주비 한도는 이주비 총 한도에서 기본 이주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3호동의 1주택자분은 이주비 합계는 총 24억인데 그 중에 기본 이주비 6억에 추가 이주비는 18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분들은 기본 이주비는 없습니다. 기본 이주비는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80% 한도로 추가 이주비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추가 이주비 금리는 어떻게 변동이 됐을까라고 보시면 2022년도에 보시면 기본 이주비가 4.68% 정도였는데 추가 이주비는 약 6.2%, 그리고 2023년도에는 2.95에서 5.34. 이 금리의 갭들은 시공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아마 시공사 설명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시공사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 금리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최근인 2025년 3월달 과천에서는 기본 이주비가 3.58, 그리고 1%의 갭이 있어서 약 추가 이주비는 4.5%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내 현장이 하나 있어요. 노량진 3구역,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량진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이주비에 대한 안내가 나갔습니다. 금리 안내가 어떻게 나왔느냐? 6에서 7%로 나갔습니다. 네. 노량진 3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포스코 건설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의 금리가 굉장히 좀 많이 갭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아까 하나은행에서 3.9% 기본 이주비를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이제 어쨌든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를 받아서 저희 추가 이주비 금리가 아직 확정은 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약 연 5%, 그리고 이주 개시부터 철거 그리고 입주 때까지 기간을 약 6년 정도로 산정을 했을 때 이자를 얼마를 부담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기본 이주비도 마찬가지고 추가 이주비도 마찬가지고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잔압을 하시는 방식이 있고, 매월 잔압하시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조합에서 대납을 해주고, 대여를 해드리는 거죠. 대납을 해주고 입주하실 때 한꺼번에 상환을 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할지 정해지진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까 저희 조합에서 설명도 드렸지만 공용관리비나 이런 이자 같은 경우 잔압을 하지 않으시고 조합에서 대납을 하게 되시면 이자가 붙는 복리가 됩니다.
저번 여러분들께서 입주하실 때까지 이자를 조합해서 대납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매월 그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붙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을 대출했을 경우 이주비로 5억을 대출했을 경우에 총 이자는 약 1.5억 정도가 될 거고 그러면 월 208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합해서 만약에 대납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복리 이자가 거기에 가산이 되기 때문에 총 이자 금액은 약 1.7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월 납입 금액도 약 240만 원 정도로 올라가게 돼요. 15억 대출을 받으셨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총 이자 잔압하실 경우에는 4.5억 정도 됩니다. 6년 동안. 그렇게 되면 월 625만 원 정도를 매월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조합해서 대납을 했을 경우에는 총 이자가 5.18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월 이자는 약 720만 원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이주비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허용되는 거, 금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의 추가 이주비 대여가 제한이 되고요. 모든 걸 다 허용되고 가장 중요한 거,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서 차입 및 대여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지 사항으로 나머지는 다 아시는 부분인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추가 이주비는 2주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추가 이주비에 대한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이주비 한도.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LTV 100%, 내 종전 자산 가격의 100%에서 채권 최고의 120%를 감안을 해서 80% 수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 이주비 없이 추가 이주비 대출만 가능하냐? 자, 원칙적으로 기본 이주비 대출 후에 추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고요. 기본 이주비가 금리가 더 저렴한데 추가 이주비만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네. 추가 이주비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45일 전에,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저희가 이주 계시잖아요. 45일 전에 기본 이주비 금리가 어느 정도 나올 건데 조합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셔서 조금 더 땡겨서 저희가 금리를 좀 확정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은 이 추가 이주비를 사업비로 드려요. 저희가 사업비 대출을 받아서 조합에 드리고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의 사업비 금리와 추가 이주비 금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저희 삼성 타 사업지의 사업비 대출 금리가 올해 초에 4.19% 정도 나왔어요. 저희가 사업비를 빌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차입하는 방식과 PF를 일으키는 방식이 있는데 PF를 저희가 검토도 하고 직접 차입하는 방식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좀 많이 오르는 시기여서 저희 회사채 금리도 좀 덩달아서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금리가 조합원 여러분들께 더 낮은 금리를 드릴 수 있는지 저희가 최적의 금리를 만들어서 조합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추가 이주비 분할 및 추가 대출 가능한지 기본 이주비와 마찬가지로 한 번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은행처럼 넣어놨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주 개시 전 대출 가능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기본 이주비와 동일합니다. 이주 개시 전에는 추가 이주비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이자 납부 방식, 아까 설명드렸죠. 조합해서 대납을 하는 방식, 그리고 잔압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는 향후에 조합에서 결정을 하실 건데 잔압을 하시는 것보다 조합에서 대납을 하면 이자에 이자가 쌓이는 복리가 될 거다라는 것들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원금 상환 시점은 언제냐? 추가 이주비는 원칙적으로 준공 후에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상환을 하셔야 된다. 입주하실 때 이주비 다 갚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주비 다 갚으셔야 되고 추가 이주비 다 갚으셔야 되고 분담금 다 납부를 하셔야 월세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